자, 그래서 가역 반응의 목적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이제 출입한다,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늘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의 끝은 어딘데,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의 목적지, 종착점이 어디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그 변화의 목적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의 목적지 이렇게 쓸게요. 자, 목적지. 자, 그래서 그 변화의 끝은 어디인지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변화는 크게 우리가 두 종류의 변화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너가 된다고 했을 때 너가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역반응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서, 역반응이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비가역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비가역 변화 또는 비가역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역반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역반응이 가능하면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얘를 가역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가역반응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비가역 반응은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으로 좀 예를 들어 표현하게 되면, 만약에 A가 B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A가 2B가 된다 이렇게 써봤는데, 이 생성된 B가 다시 A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A가 B를 생산을 했는데 이 생긴 B가 다시 A로 이렇게 돌아가는 반응이 가능하면 우리 얘를 이제부터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야. 그치? 역반응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더 많을까? 아니야, 가역이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돌아갔다 당연히 되돌아오는 게 많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 변화에서도 우리가 상태 변화 생각을 하면 고체가 액체로만 녹는 게 아니잖아. 액체가 고체로 응고도 가능한 거잖아. 그치? 이게 왔다 갔다 가능한 거잖아.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기체가 액체로 응축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역반응이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용해가 될 때 석출도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변화들은 다 우리는 가역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비가역 변화랑 가역 변화의 어떤 P를 보게 되면 거의 99%는 가역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1% 정도만 비가역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비가역 반응,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비가역 반응을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줄 건데, 그 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반응은 다 우리는 가역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괜찮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연소 반응이 있는 거야. 연소 반응. 그래서 이게 탈물질이 어떤 고에너지를 가지고 산소랑 화합하는 과정. 그치? 요게 이제 연소 반응인데, 한번 탈물질이 타고 재가 되면은 그 재가 원래 물질로 돌아오는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된다. 그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수용액에서 이온들의 반응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 속, 자, 수용액 속의 이온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있는 거야. 수소이온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 그렇지? 그래서 중화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인 거고, 그래서 한번 물이 만들어지면 이 물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물이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으로 분해가 너무 잘 된다면은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그치? 우리는 대부분 68%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안정해서 역반응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앙금 생성 반응. 그치? 앙금 생성 반응도 은이온이랑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은 흰색 앙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만들어진 앙금이 다시 이온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던 거, 산과 금속의 반응을 통해서 기체 발생하는 거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금속이랑 그 다음에 산이 반응을 해가지고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는 반응, 그치? 자, 이런 반응이 있으면 이 기체가 다시 염산으로 돌아가는 반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떤 비가역 반응만 기억을 해주시고 얘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응은 다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2를 공부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영재학교 준비할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도 괜찮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가역 반응이 월등히 많다.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 변화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건데 비가역 반응부터 얘기하면 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 반응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A가 0이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 반응물이 가스가 없어지면, 그치? 더 이상 뭐 반응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반응은 이 반응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쭉쭉쭉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0이 되는 요 시점을 이제 우리는 이 비가역 반응의 목적지가 되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완결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완결점. 완결점. 자,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완결점인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A가 B를 만들어냈는데 이 B가 다시 A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A가 0이 되는 시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반응은 A도 존재하고 B도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시약이 없어서 완결점을 내가 정의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반응은 안 끝나냐? 엄밀히 말하면 안 끝나.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눈에만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있어. 그 시점이 어디냐면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려면 A가 B로 넘어가는 속도랑 B가 A로 다시 되돌아오는 속도가 같아지면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A가 소멸되는 요 정반응 속도랑 그다음에 다시 B가 소멸되는 요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렇게 같아지면 우리 눈에는 이게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목적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역 반응은 요 시점에 이제 우리는 목적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반응이 끝난 거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반응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적지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동적 평형점. 이렇게 얘기할게요. 동적 평형점. 자,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지점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는 거고 완결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적 평형 지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이 동적 평형 지점을 물리 변화에서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융해되고 응고되는 어떤 반응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얼음이 물로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물이 다시 얼음으로 어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그리고 이 변화가 만약에 대기압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몇 도니? 물이라면 0도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0도일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냐면 동적 평형인 거야. 그래서 1기압 조건에서 0도 시에 얼음과 물을 같이 놓지? 그럼 얼음이 녹는 것처럼 안 보이고 얼음이 다시 얼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안 얼고 안 녹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녹는 속도랑 어는 속도가 같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대기압 조건에서 이렇게 고체와 액체가 상태 변화하고 있는 가역 변화에 대해서 이 동적 평형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서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알겠지? 요 내용은 자주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된다. 네, 요걸 가지고 이따가 문제 한번 또 내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는 동적 평형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역 반응의 목적지 동적 평형 지점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 평형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수 하나를 또 정의할 수가 있는데 평형 상수 K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 거야. 자, 내가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지금 2B가 된다. 그리고 이게 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가정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요 A가 2B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분해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흡열 과정이다라고 내가 가정하고 문제를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 요 속도가 같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래서 아하,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네. 결국엔 동적 평형에 도달했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응은 안 끝났지만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럼 A의 농도도 일정하게 보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의 농도도 이제 우리는 일정하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일정하게 지금 보이고 있을 거 아니겠니? 그치?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농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그 A에 대한 농도를 얘기할 때 일단 대괄호를 써주는데 대괄호를 써주면 우리가 몰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몰농도. 자, 몰농도 기억나니? 그게 어떻게 되지? 공식이? 수용의 부피분의 몰수. 몰수. 그치? 부피분의 몰수고 그 기준은 몇 리터 기준이야? 1리터 기준인 거야. 그치? 그래서 몰농도는 어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몰농도를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대괄호로 좀 많이 써줄 거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자.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몰농도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아, 일정하게 보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일정해진 몰농도를 우리는 평형 농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평형 농도. 평형 몰농도 또는 평형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치? 자, 그래서 평형 농도가 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평형 농도가 어떤 의미냐면은 비가역 반응에서 완결점에서의 어떤 농도들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시다. 자, A가 지금 2B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처음에 A만 2 몰농도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너는 처음엔 없었고 반응이 시작됐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없는 시점에 딱 도달을 했는데 그때 A의 농도가 0이 아니라 0.5 몰농도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들은 나머지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2에서 0.5가 됐으니까 얼마가 없어진 거야? 1.5가 없어진 거잖아. 그치? 1.5가 없어졌고 근데 요게 1.5 없어질 때 얘는 얼마큼 생겨날까? 3 정도 생겨나겠지? 그치? 여기 3 몰농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네들의 개수가 1대 2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비가역 반응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랑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개수비가 우리가 반응하는 몰수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1대 2의 어떤 개수를 갖는다는 거는 얘가 1.5 없어질 때 너는 동시에 3몰 생긴다. 1대 2로 반응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동욱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게 된 다음에 그러면 B는 평형 상태에서 3몰농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농도를 이제 우리는 평형 몰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초기 몰농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반응식의 개수는 변화랑 비를 얘기하는 거지 최종 농도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78쪽에 맨 아래쪽에 지금 박스 하나가 있는데 그치? 박스 하나 보면은 다음 어떤 온도에서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될 때 물질의 농도 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78쪽에. 그치? 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반응하는 건데 그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가 되는 거지. A는 0.1 없어질 때 B도 0.1이 없어졌잖아. 근데 C는 0.2가 생겼으니까 1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지, 얘들아? 이런 거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적 평형에서 평형 농도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어서 나갈 건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네들 평형 농도는 이렇게 일정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요 평형 몰농도와 그 다음에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평형 몰롱도의 그 비를 나타내게 되면, 그치?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얘는 어떤 값으로 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너도 일정하고 너도 일정하니까 너는 어떤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 값이 이렇게만 쓰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처음에 농도를 진하게 쓰냐 묽게 쓰냐에 따라서 요 평형 농도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의 값이 매번 달라진다면은 이 값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자, 내가 어떤 농도를 초기에 걸어준다 하더라도 이 반응식에 대해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할 수 있도록 실험을 쭉 해본 거야. 실험을 해보니까 이 반응식에 있는 요 개수 있잖아. 이 개수를 여기에 지수로 각각 올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값은 초기 농도에 내가 얼만큼을 쓰는지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으로 이제부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초기 농도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일정한 상수값을 이제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평형상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K를 쓰게 되는 거야. 평형상수 라지 K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얘들아, 이 평형상수는 요거는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초기 농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얘는 항상 일정해. 그냥 너네들 머릿속에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딱 변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만 변하면 변할 수 있을까? 혹시 배운 적 있니 얘들아? 없구나. 얘는 온도에만 변해. 온도에만 변한다. 온도에만 변한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만 일정하면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온도에 의해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치?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평형상수 K에 대한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요 얘 있잖아. 그치? 이 얘에 대해서 우리가 K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면, 자, 이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 K는, 자, 동적 평형 도달했을 때 이 값을 구할 건데, 당연히 동적 평형 도달했으니까 평형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반응물이 0.5 몰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여기에 1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값은 요 3이 지금 평형 농도인데 전체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에 제곱을 해주면 이게 평형상수 K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분의 9니까 18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평형상수 K는 여기서는 18이 된다라는 거고, 내가 농도를 처음에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요 개수를 올려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항상 18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오늘은 조금 지루해. 왜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좀 생활 속 과학이 좀 많이 들어왔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들이 많은데, 오늘은 생 이론이야. 정통화학이고, 정통화학 중에서도 연력학 파트를 그냥 이론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화학 이론을 풀어나가는 거라서 꽤 지루할 수 있거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호기심을 갖고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이거를 중등과학에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부터. 알겠지?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좀 집중을 해주세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K를 좀 나눠볼 건데, 이 K가 사실 두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몰롱도로 표현한 이제 평형상수 K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몰롱도로 표현한 평형상수 K를 우리는 농도 평형상수라고 얘기했던 거야. 농도 평형상수. 그래서 얘를 K라고 써주고, 농도가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여기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화학에서는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KC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는 농도 평형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 농도는 몰농도인 건데 이게 또 부분 압력으로 좀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부분 압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KP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KP 프레셔의 약자를 써주는 거지. 부분 압력으로 표현한 압력 평형상수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쓰면 자, A의 어떤 평형 몰롱도 분해 그 다음에 생성물에 대해서 평형 몰롱도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면은 KC로 표현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얘들아 이 반응이 모두 기체들의 반응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기체들의 반응. A가 B가 되는 게 다 기체였다. 라고 생각하면 기체 몰롱도는 이게 부분 압력이랑 비례 관계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잘 봐봐. 자, 기체는 우리가 PV는 nRT라고 하는 혹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체라면 요 식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몰롱도는 뭐냐면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체 몰롱도를 한번 써볼게. 기체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써볼 건데 얘를 정리하니까 RT분의 P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RT분의 P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어쨌든 평형상수는 온도가 어떨 때 항상 일정할 때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게 맞출 거고 그 다음에 R은 어차피 상수이니까 얘도 이제 상수값이다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기체의 몰롱도는 결국에 부분 압력이랑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몰롱도를 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는 거냐면 A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압력의 1승 분의 B의 평형 상태에서 부분 압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이렇게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는 비례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KP가 정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용액에 대해서는 몰롱도로 KC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구나. 물론 고체 상태나 이런 거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KC는 우리가 수용액일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KP는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KP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방금도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고체랑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고체와 액체는 애초에 평형상수 K에 우리가 포함을 아예 안 시키는 거야. 왜냐면 자 KC든 KP든 간에 결국에 몰롱도에 대한 식이잖아. 그치? 몰롱도는 뭐냐면 부피분의 몰수야.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 이게 물이 이제 순수한 액체가 되는 건데 물 1리터 속에 지금 몇 몰 있냐라는 게 물의 몰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물과 아니면 뭐 고체들 있잖아. 입자들이 너무 촘촘해. 그치?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은 1리터를 딱 떠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입자 수가 거의 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야. 즉 밀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물의 밀도가 얼마니? 1이잖아. 그치? 1g/ml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물을 1ml 떠오면 거기 안에는 물이 1g이 거의 일정하게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봐라. 자, 물의 몰롱도도 나는 정의할 수가 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자, 물은 자, 얘는 H2O인데 자, 얘는 지금 밀도가 거의 1g/ml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물을 만약에 1리터 떠오면 거기 안에 물은 지금 1000g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1000ml 속에 1000g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얘를 분자량 18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지금 대략 55.6몰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물 분자 같은 경우는 1리터 속에 얘는 거의 55.6몰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물의 몰롱도는 55.6몰롱도가 되는 거야. 고체도 마찬가지겠지? 자, 탄소가 1g이 있든 1kg이 있든 간에 얘 밀도는 항상 세기 성질이니까 일정하게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이 고체의 밀도가 일정하게 있으니까 몰롱도도 항상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그 일정한 몰롱도를 굳이 요 K값에 우리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소리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랑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K값을 포함시키지 않을 거고 수용액과 기체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의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이런 내용이 지금 79쪽에 쭉 나와 있는 건데 80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가 4문제가 있거든요. 자, 일단 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너네들이 한번 쭉 풀어보고 그다음에 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정립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80페이지 1번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반응은 보니까 다 A, B, C가 기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A가 0.5기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B는 0.4기압, 그 다음에 C는 0.1기압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평형 상태의 어떤 분압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만 냅두게 되면 이게 처음에 정반응이 빠를지 역반응이 빠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니 없니? 모르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반응이 빠를지 역반응이 빠를지는 나한테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요 C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가 묽으니까 요게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니까 반응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C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A랑 B로 분리되는 게 좀 더 안정하다면 농도가 좀만 있을 때도 역반응이 빠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만으로는 사실은 나는 정반응으로 갈지 역반응 갈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좀 쉽게 어떻게 해준 거야? 반응이 충분히 흐르고 나서 자 A가 0.1기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정반응이 빠르게 지나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0.4가 없어졌네 라고 하면은 B는 얼마큼 없어지는 거니? 0.2. 0.2가 없어지는 거고 C는 얼마큼 생겨요? 0.4. 0.4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평형에서 B는 0.2가 남아있을 거고 자 C는 지금 0.5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는 K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평형 농도를 가지고 이 평형 분압을 가지고 KP를 이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KP를 나타내면 자, 10부터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A의 분압에 대해서 전체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분압에 대해서 1승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분자로 쓸 거고 자 얘는 지금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0.1의 전체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는 1승이니까 그대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쵸? C에 대해서는 0.5니까 이거 전체 제곱하면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약분시키면 되겠죠? 약분시키게 되면은 2분의 25 곱하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답은 얼마야? 125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 자, 2번 한번 다시 풀어보자. 자, 그래서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A가 B랑 C로 1대2로 이제 분해되는 반응인 건데 개수비는 2대1대2네요. 자, 그래서 이 A가 지금 고체고 요게 분해가 돼서 B랑 C가 되는데 얘네는 지금 기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나한테 또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지금 K값이 32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KP가 지금 32 이렇게 나와 있다. 그치?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분모에 들어가는 반응물이 지금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체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고, 그치? 그래서 이 B와 C 생성물만 우리가 가지고 K를 나타내다 보니까 기체일 때는 KP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야. 자, 한번 식만 표현하게 되면 자, KP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KP는 이런 거였죠. 원래는 A는 내가 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1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B에 대해서 1승 곱하기 C에 대해서 전체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지금 32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A는 농도가 항상 어떤 거니, 얘들아? 농도가 일정한 거야. 그치? 그래서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일정한 농도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야. 난 농도의 변화가 관심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A만 있었대. 그럼 B와 C는 처음에는 없었던 거고 A가 조금 분해가 됐나 봐. 그치? 없어졌는데 그 양은 좀 줄었겠지만 농도는 일정하다고. 그치? 근데 그 줄어든 만큼의 고체가 기체로 1대2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X기압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얘는 2X기압만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얘는 항상 일정할 거고 얘가 X기압, 얘는 2X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KP를 맞춰주면은 각각의 분압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에 대해서 1승 곱하기 2x의 전체 제곱이니까 4x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요게 지금 얼마가 만족돼야 돼? 32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약분하면은 8이니까 x 세제곱이 8이니까 x는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b는 2기압 있었던 거고 c는 4기압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여러분들?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3번은 답이 얼마 나오니, 얘들아? 자신 있게 틀려도 돼. 3번 얼마 나왔어요? 200. 200? 다른 답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지우? 빨리 말해. 터무니없어 답이. 터무니없었고 이거 내자. 이거 3번 보자. 한번 풀자. 자, 이번에 어떤 온도에 자 1리터 용기 속에 0.4, 0.8을 넣고 그 다음에 반응했더니 암모니아가 0.4가 생겨나고 평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K값 구하라는 거잖아.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질소랑 수소가 1대3으로 반응해서 이게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대체 그 다음에 처음에 얘가 얼마 있었다고? 0.4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얼마? 0.8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쭉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암모니아가 얼마큼 생겼다고? 0.4만큼 생겼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가운데 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0.4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질소는 얼마큼 없어진 거야? 0.2가 없어진 거고 수소는 얼마큼 없어졌어? 0.6만큼이 없어진 거야. 그치? 그래야 1대3대 2가 나오잖아. 그럼 반응해가지고 얘가 0.2가 남았을 거고 얘도 0.2가 남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 어떤 농도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이제 0.2의 1승 이런 개수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실수하기 좋다. 0.2 곱하기 그다음에 0.2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거 분해 0.4의 뭐 전체 제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요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자, 2, 8에 16, 16 다 날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거 날릴 수가 있고, 요것도 날리게 되면 10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구해줘야죠. 10의 마이너스 2승을 10의 2승으로. 예.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4번도 풀이해보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밀폐된 용기가 1리터가 아니라 몇 리터니 얘들아? 0.5리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사산화이질소를 1몰을 넣었다는 거는 0.5분의 1 몰농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몰농도를 넣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부피만 좀 조심을 합시다. 그래서 반응식은 쉬워요. 자, N2O4 사산화이질소가 적갈색의 NO2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몰을 넣었지만 0.5리터였기 때문에 2몰 농도다. 요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2몰 농도였고 너는 처음에 없었고 이제 분해가 시작됐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랬더니 이산화질소가 지금 0.8몰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빈칸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지금 0.8이 생겼다라고 쓰면은 너는 0.4가 반응한 거고 그럼 너는 1.6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K를 구하면 되는 거야. K는 1.6분의 그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0.8의 전체 제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는 0.4다라는 거죠. 그치? 자, 여기까지인데 잠깐 좀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리고 좀 쉽시다. 알겠죠? 자, 뭐냐면 이거야. 자, 그래서 KC가 있고 KP가 있다고 했는데 KC는 우리가 수용액에 대해서 쓰는 어떤 K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KP를 쓴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자, 만약에
A가 지금 2B가 되는 과정인데, 자, 2B가 되는데, 자, 만약에 얘가 둘 다 수용액 있으면 그냥 KC를 쓰면 되는 거고, 기체일 때는 그냥 KP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자, 얘가 반응이, 얘는 수용액인데, 수용액에 있는 A가 갑자기 B라는 기체로 변했다고 내가 가정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반응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거냐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할 거니까 닫힌 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수용액이 이렇게 용액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B도 기체로 이제 발생한 다음에 더 이상 얘네들의 양이 변하지 않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상태인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K를 정해봐 라고 하면 K는, 자, 우리가 배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상태가 서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평형을 도달하고 있으면 불균등한 평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불균등한 평형. 그럼 K도 불균등하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어떻게 쓴다? A는 수용액이니까 KC가 기준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B는 기체잖아. 그럼 얘는 KP로 써주면 되는 거야. PB의 전체 제곱. 요게 이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 K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괜찮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K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용해도 설명할 때 내가 좀 많이 활용할 거거든. 요것도 좀 메모를 좀 꼭 좀 해주세요. 알겠죠? 좋아.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